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최근 급등한 데 따른 찰실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 막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내렸습니다. 지난주 일본 재건 기대감 등으로 크게 올랐던 유럽 주요 증시가 숨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가 전반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7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공백기가 발생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현직을 계속 맡으면서 명칭을 바꿔 초과이익공유제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정입니다. 감사히 마감한 글로벌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적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오늘도 역시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전일 갈팡질팡하던 코스피 지수가 결국은 소폭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상위 종목과 또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 또 기관 역시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반도체 아주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외국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호남석유, 그리고 세 번째로 글로비스, 네 번째는 LG화학, 다섯 번째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부진을 보여줬었던 LG전자, 요즘 상승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관입니다. 기관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어제 철강주 흐름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포스코, 그러면서 포스코가 장중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흐름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차에 대한 그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현대차, 네 번째는 현대모비스를 각각 상위 순매수 종목으로 올려놨고요. 다섯 번째는 삼성물산입니다. 어제 건설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가운데서도 삼성물산이 상당히 견조했던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예,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SX건설 부도 설이 일면서 건설주가 크게 하락했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1% 남짓 하락을 했었고 기관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전강 후약 장세를 보이면서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개인만이 사주는 장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사 담았을까요? 일단 전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 쪽의 매도로 인해가지고 조금 7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국인 쪽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 매수를 한 종목들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은 다음, 다날, 오성, LST,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태광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CJENM, 서울반도체, 평화전공, CJ오쇼핑, 덕산하이메탈을 매수를 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이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업종이 그 상위 종목인 다음, 그리고 서울반도체, 그리고 중에서 시총 상위 업종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다음 그리고 서울반도체 쪽으로는 매수가 좀 집중이 된 모습입니다. 예,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 마감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 글로벌 증시 마감과 어제 장 마감까지 함께 짚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선현 대표님. 네, 미국 시장 이제 정강 후약 장세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뉴욕 증시가 일단은 소비와 주택 지표가 좀 개선되면서 그 상승세를 좀 이어갔었는데요. 장 막판 한 1시간 정도부터 차익 매도가 좀 취해가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요. 중동 리스크는 아직도 여전하죠. 물론 이제 그 리비아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 그리고 반군 쪽에서 이제 또 승기를 조금씩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반군과 그 정부군의 치열한 전투가 좀 이어졌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새롭게 또 부각되고 있는 그 시리아
상황도 뭐 유혈 사태로 100여 명이 좀 사상자가 일어나는 좀 그러한 상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멘과 바레인 사태도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에 점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걱정되고 있는 그 일본의 방사능 사태가 지금 플루톤까지 그 발견되면서 이러한 그 불안 심리를 좀 키웠던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까지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일단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저항 자리에 왔다라는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작용이 하면서 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그 리비아 반군 정부가 좀 원유 수출을 일주일 내에 재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가나 이런 쪽은 좀 하락 마감하는 부분들을 좀 살필 수 있었었는데요.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다우짐 차트를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길게 쉬어갔던 구간에 이제 상단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오는 매매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락했던 부분에서 전고점 부분에 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에서 한 가지 특징적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보통적으로 3일 상승하고 하루 정도 잠깐 쉬면은요, 또 3일 상승하고 하루 정도 쉬는 또 그런 형태도 자주 나오니까요. 한 번쯤은 그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는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는 조금은 큰 영향은 없을 거다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우리 시장은 오늘은 조금 뭐 상승세를 크게 이어가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좀 일단은 부분이 보입니다. 아시아 시장도 지금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만 일본 시장은 또 혼조세로 마감하는 그러한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국내 시장 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3일 연속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장중에 이제 좀 조정을 좀 많이 보이는 형태가 보여졌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조정이라는 부분을 그 표현을 쓸 때 보통적으로는 이제 종가상에 이제 전일보다 올랐냐 내렸냐를 많이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장중에 투매를 일으킨다거나 장중에 위아래로 흔들게 됐을 때 보통적으로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들의 어떤 매도가 좀 그 잘 나왔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도 장중 조정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쉬어가는 하루 중에 하루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 기관이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지수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그 반등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어떤 그 국내형 그 주식형 펀드 쪽에서의 환매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신 그 쪽에서의 어떤 매도세가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법.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야들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단기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좀 정유주를 이제 고점에서 좀 일부 차익 실현하는 흐름들부터 나오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기관 역시 또 외국인 역시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은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특징적으로 보자면 철강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철강주들 그리고 포스코가 톤당 한 15만 원 정도의 그 인상을 할 가능성을 지금 내비쳤기 때문에 철강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지난주에는 포스코를 또 직접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일단은 그 단가 인상하는 그 시점까지는 일단은 상승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또 이제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뭐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시장의 지금 특징이 그렇죠. 철강주들이 이제 어제 강세를 보였던 부분과 또 자동차주들이 쌩쌩 달렸던 부분이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는 철강주면서도 자동차주에 또 한편으로 속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어떤 호재를 같이 입고 강세를 좀 보여줬던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또 급락을 했죠. 최근 그 LNG 어떤 수혜를 좀 받으면서 급등했던 부분들이 어떤 그 기관의
매물이 조금 출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정유주들이 지난주에 한 번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과 좀 맥락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은 오늘 하루 정도나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완전히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철강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원가 상승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도리어 이제 성과는 좀 인하될 것이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좀 많이 하락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바닥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그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삼성중공업 이러한 그 종목 쪽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건설주들도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뭐 삼성물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 우려감들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 또 STX 건설에 대한 그 부도설 또 루머가 좀 돌았죠. 자, 그런 부분들에 아니다라고 해도 이미 시장에서는 어떤 좀 악재에 크게 좀 반영을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이 부분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동의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은 마무리가 거의 돼가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 어떤 그 좀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건설주들도 좀 상승세를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쯤은 크게 얻어맞을 필요가 한 번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실적 발표들이 좀 나온 다음에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또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유주가 이제 꺾인 게 아니냐.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한 번씩 차익 실현의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특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장악 하락형이 좀 나왔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주가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한 우려감들을 S-오일이 어제 또 신고가를 또 내면서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좀 불식시키는 흐름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대지진에 의한 부분들이 일단은 가장 먼저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흐름들은 좀 나올 것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과 또 철강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께 글로벌 증시에서 나왔던 이슈 중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소식들이 있으면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리죠. 예. 일단 유럽 증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전일 급등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그리고 일본발 악재가 조금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혼조 마감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에 대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카텔, 루센트, 그리고 노키아 같이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골드만삭스가 투자 등급을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조금 두 회사의 주가가 7.9% 그리고 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쪽의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일 또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또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본다면, 미국 증시도 최근에 조금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 그리고 중동 쪽 불안감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급등에 따른 또 차익 매물이 장막판 쪽에 나와주면서 하락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 좀 상승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두 가지 지표가 좀 나오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고요. 그리고 개인소득 소비 지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서 미국 잠정주택
신규주택 판매 지수가 3개월 만에 처음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2.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후에 첫 증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전월과 대비 보합권에서 머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좀 호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잠정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그리고 2개월 후에 기존 주택 판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잠정주택 판매 증가는 주택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호로 일단 해석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매 처분이 되고 있는 주택 매물이 그 주택 재고난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 안정을 그로 인해 가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주택의 100채 중에서는 13채가 아직까지 빈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계속해서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그 2월 개인소득 같은 경우에는 0.3% 그리고 소비 지출은 0.7% 증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0.4%, 0.5% 정도 증가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와 아울러 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가처분 소득이 전월 대비 0.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조금 첫 감소세인데 소비자 물가가 20개월 만에 좀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 소비 증가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좀 감소함에 따라서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율이 조금은 둔화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발빠르게 또 마켓워치에서 그 2월 개인 소득 그리고 소비 지표가 발표되고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1분기 GDP 증가율 전망치를 2.8% 정도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전일 GDP를 GDP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소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소비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전일 필라델피아 플러스 총재께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했지만 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또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아직 안 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지속적으로 소비에 관한 지표는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장에서 기술주, 그리고 제약주, 통신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봤을 때 그 장막판 봤을 때 미국 증시가 좀 하락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늘 오전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좀 더 꼼꼼히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5분 장 개장을 한 4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는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각 증권사의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은 현 시점이 일본 지진 충격에서 벗어난 기술적 반등의 탄력 둔화로 인해서 금융 변수가 지진 이전으로 복귀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시선 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 시점은 단기 속등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리스크 및 미국 양적 완화의 종료 시점 저울질 등이 점검 요인으로 부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지진의 반사이익과 어닝스 모멘텀의 교집합에 집중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양종금증권으로 갑니다. 코스피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동양종금증권에서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 기존의 악재들이 희석되면서 이제부터는 이슈의 지배력보다는 국내의 펀더멘털에 의한 증시 흐름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지수의 반등에 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면서 가격이 상당 수준 상승한 현재에도 이후의 지수 흐름에 있어서의 상승 전망은 유효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세 가지 근거로 베이시스의 회복 과 대차 잔고 감소, 그리고 외국인 매도 포지션 급감을 제시했습니다.
예, 각 증권사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하고 다소 쉬어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 가서 좀 더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투자증권 의견 정리 부탁드리죠. 네, 일단 한동안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자극했던 대외 악재들은 여전히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는 다양한 돌발 악재에 대한 내성이 어느 정도 구축되는 가운데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았고 그런 안정세와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이익 모멘텀에 대한 신뢰감이 좀 되살아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4월에는 실적 시즌 돌입과 함께 실적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시기여서 펀더멘털에 따른 글로벌 증시 상승 추세와 그리고 코스피 우상향 추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스피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시 중요한 분기점에 직면한 가운데 급반등에 따른 상승 피로감과 실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은 추가 상승 탄력에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펀더멘털에 기초한 주가 재평가 흐름이 강화될 시점에서 기계, 운수장비, 철강, 화학 등 1,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된 업종들이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도 코스피 상승 탄력이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편 코스피 이런 감속 국면,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 가운데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매력적인 수준인 가운데 글로벌 펀더멘털 기대감과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효한 은행, 보험 업종의 관심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업종별 순환매를 대비해보자, 전기전자, 은행업종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진용준 대표, 김도영 대표와 함께 100% 실전에서 활용이 가능한 성공 투자 전략을 저희가 함께 세워보고요. 최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사흘 연속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투자 전략 유창희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김성남 대표님 의견부터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그 다우 시장이 물론 이제 아시아 시장을 그 먼저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그다음 미국 시장이 이제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조정이 만약에 있게 된다 하면은 그 조정은 그 어떤 이격을 조금은 좁히는 그러한 조정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그 뉴욕 시장 같은 경우에 거래가 상당히 적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사실 한 번쯤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일단은 수급이 강력하게 살아있고 기관의 그 어떤 매수세도 이제는 조금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업종도 선별이 많이 지금 되어 있고 또 업종 내에서도 아주 강한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또 선정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에서는 항상 가장 강한 종목 그리고 1등주 쪽에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화학, 정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어떤 순환매 흐름들 이제 철강주까지 좀 가세를 좀 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화학과 정유들이 어떤 조정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흐름들이 이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동차도 완성차 쪽보다는 저는 이제 부품주 쪽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IT 같은 경우는요, IT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일단은 반도체가 먼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 IT 쪽에서도 소재 관련된 그런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가 있는 그러한 시점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하시고,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상승을 시작한 종목들로 지금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실적 발표 그 전후 그 시점까지 일단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오늘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업종은 동일합니다. 일단 화학과 에너지 그리고 은행주들도 이제는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강조 드렸던 것처럼 철강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아직까지도 매력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나는 돈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가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그런 거 좀 강조를 하시고, 어차피 내가 살 수 있는 돈은 자금에서 몇 % 올라갔냐 내려갔냐 요거를 따져야지, 내가 뭐 만주 갖고 있다, 뭐 100주 갖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꼭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품 쪽으로, IT는 반도체와 그리고 소재,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꼽는 탑픽은 좀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정도 일단은 말씀드린다는 거 어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시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면은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현금화 시키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우리가 이때까지 전략을 계속 세웠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 쪽에서 가장 강한 종목 쪽으로만 일단은 저가 매수에 조금씩 가담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 그 부분 아래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이 있더라도 조정폭은 제한적이겠고, 무엇보다도 업종별 대응이 중요하겠다. 전기전자 쪽에서도 IT 부품 쪽 보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 들어봐야겠죠? 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두 가지 경우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치는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2080포인트라고 계속해서 목표치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트를 또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 다우,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을 유지하다 장막판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쪽에서 조금 매도세가 나와준다면 장 초반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침 쪽에서 그런 영향이 일단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봤을 때, 자,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일단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그 두 가지 경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매도세가 오전 내내 지속이 된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한 2040포인트까지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5일선과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5일선을 다시 한번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오전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잠잠해지고 다시 베이시스가 강화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집중이 된다면 2070포인트 안쪽 그리고 2080포인트까지 접근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040포인트 외국인 쪽의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2040포인트 정도의 조정과 그리고 다시 한번 2080포인트 쪽으로 상승,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시고 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요 정도 한번 보시고, 또 화면을 계속해서 보신다면 제가 어저께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외국인 쪽에서 현물과 그리고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와 반대로 어제장에서 비차익 거래 쪽에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보시면은 비차익 거래 쪽에서는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외국인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 쪽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쪽에서 아직까지 관심을 가지는 업종 그리고 종목 쪽으로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쪽으로 한번 또 살펴본다면, 기관 쪽에서는 지금 현재 IT 그리고 자동차 철강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 그리고 건설술 쪽으로 매도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도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 쪽도 지금 IT 그리고 화학 그리고 금융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계, 자동차 쪽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렇다면 전일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LG 그리고 메리트정금, 제일기획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현대홈쇼핑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코덱스 인버스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가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ETF라는 지수가 상승이 아닌 하락에 투자하는 ETF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반대적으로 하락 쪽에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위쪽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보험으로 생각을 코덱스 인버스를 매수를 하면서 하락 쪽에도 보험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장세에 대응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다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할지 그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아울러 IT 그리고 자동차 화학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쪽에서 시장에 조정이 나와준다면 유럽 증시에서 그랬듯이 통신주 그리고 통신주 그리고 제약주 쪽에서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통신주와 제약주를 말씀드린 건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것이 아니고요. 시장이 약세를 볼 땐 시장 방어주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통신주가 그리고 제약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정도만 가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 조선 쪽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STX 건설이 어제 부도 설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이제 하락을 했었잖아요. 예. LIG 건설 법정관리 신청 이후여서 낙폭이 더 컸던 것 같은데 건설주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짧게 언급 부탁드리죠. 건설주 같은 경우에 어제 아시겠지만 그 루머가 하나 돌았습니다. 루머가 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추가적인 부도 그 블랙리스트가 돌면서 조금 악재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국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와 반대로 해외발 악재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리비아 그 사태가 좀 장기화됐을 경우에 기업 그 해외 수주가 많은 건설사들의 매출 그리고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리비아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난다면은 1분기 실적으로 끝나겠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2분기, 3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외발 수주를 시작했을 때 국내 업체들끼리 수주 경쟁이 붙으면서 수주 단가가 인하가 되면서 그 부분이 이후에 매출 그리고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적인 부분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수주 단가라든지 그리고 해외 부분 실적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해외발 악재가 빨리 마무리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폭과대 이용해서 단기 접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그런 부분이 조금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국내발 만약에 어제 시장에서 국내발 악재만 영향을 미쳤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기 낙폭과대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은 해소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성년 대표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보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도 코스닥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좀 코스닥 종목 자꾸 좀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너무 큰 종목만 갖고 오는 거 아니야, 포스코도. 그럼 포스코도 지금 가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신택이고요. 신택은, 산업용 보일러 및 그 발전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최근에 화력발전소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이제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서 원자력 발전보다는 화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조금 커진 것이 좀 수혜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력발전소 및 제철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100메가와트에서 500메가와트 그 사이에 중대형급 보일러를 주력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신규 수주액만 한 3천억 이상으로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1,800억 정도였다는 거에 좀 생각해 본다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그 현대건설과 같은 이러한 쪽으로 조금 안정적인 수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초보자들도 이제 가장 먼저 공부하는 거죠. 자, 일단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이 다중적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한가로 끝난 다음에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조금 위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래를 줄이면서 다중적인 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시초가부터 12,300원 정도까지 눌려진다면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 담아 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5,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4,9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4,900원 정도 말씀드리는 건요, 홈쇼핑하고 똑같아요. 예. 자, 우리가 5만원보다는 49,900원 일단 잘 사시죠. 근데 항상 그거 5만원, 15,000원 기다리다가 못 팔고, 100원 때문에 못 팔고, 물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수익도 못 챙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욕심을 줄이시면 안전하게 이익 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김성윤 대표님, 신택은 단기 접근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오늘 왜냐하면 시장이 조금은 위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어떤 코스닥 종목에서 단기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는 휴캠스고요. 그래서 휴캠스에 대해서 또 잠시만 짚어보고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는 남해 화학에서 그 조금 분리된 화학 제품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DNT, MNB, 질산 등과 같은 정밀 화학 핵심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메탄올, 암모니아 같은 화학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화학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석유 화학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으면서 화학 테마, 그리고 거기다 업황 호재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다들 잘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권 테마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카본사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업적인 부분은 잠시 이렇게 짚고 다음은 수급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는 그 증권 쪽보다는 기금 쪽에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금 쪽의 매수가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16만 주, 14만 주에 비해서는 11,000주 정도 매도가 나온 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쪽, 그리고 기금 쪽의 매수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코스닥 기업들의 좀 특징이긴 한데 지금 상승세가 조금은 가파릅니다. 가파르다 보니까 조금 전일 그리고 그 이전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은 그 아래 꼬리를 달면서 5일선 지지력을 일단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자형 반등이 좀 한 번 더 나와주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일단 매수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본다면 24,200원에서 24,200원에서 24,700원 사이 요 가격대에 가격을 준다면은 일단 최대한 단가를 낮추셔가지고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3,500원에 제시를 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아울러 26,500원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35분, 개장을 한 25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 지수를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한 2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으로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의 한 말씀 또 해주셔야겠죠. 김성현 대표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최현정 아나운서 강한 놈이 살아남을까요? 살아남은 놈이 강할까요? 살아남는 놈이 강하겠죠? 보통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다시 인식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살아남은 놈이 강합니다. 강한 놈이 이제는 그 이후에 길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살아남은 놈들이 있죠? 이런 놈들이 강한 놈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인식된 놈들이 앞으로 시장을 끌고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강한 놈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예.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한마디를 전문가가 아닌 저도 투자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눈치를 좀 살피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정 가능성과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시장 흐름에 따라 대응하시라고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강한 곳에 집중하면서 눈치를 또 살펴야 할 것 같군요.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